작지만 단열 하나는 보장하는 색다른 집, 고단열 스틸하우스. 철로된 외관에 주방시설부터 화장실까지 실내를 꼼꼼하게 채워서 원하는 곳에 배달을 해준다는데요. 한편 월동 준비를 위해 요즘 많이 찾는 이것,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더욱 유용한 이동식 화목난로입니다. 철로된 집과 난로를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불꽃과의 싸움. 안전을 위해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피 말리는 작업이라고 그런다고. 피 말리는 작업. 네. 완성된 스틸하우스를 옮기는 긴장된 순간, 호락호락하지 않은 집 이동 작업. 집 한 채가 완성될 때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과정. 작업자들은 구슬땀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철야 작업도 마다하지 않는 작업자들. 그들의 뜨거운 하루를 지금 만나봅니다. 약 10,000제곱미터. 축구장 크기의 약 1.5배에 가까울 정도로 널찍한 공장은 성수기를 맞아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만드는 건 다름 아닌 집입니다. 집을 이제 현장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택을 이제 공장에서 만듭니다. 외관부터 내부까지 완벽하게 완성해서 현장에 설치하는 이동식 주택 모듈 하우스. 시공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원하는 장소에 설치했다가 다른 장소로 집을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으로 인테리어까지 공장에서 완성해서 배달을 한다는데요. 즉, 집을 설치한 후엔 전기와 정화조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을 배달을 해드린다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모든 이제 편의시설, 가구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이 다 빌트인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저희들이 배달한 다음에는 몸만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의 아침. 뭔가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가라. 에이프로 두고 해야 되는데. 세 세트가 제작이 돼서 오늘 출고가 되는데, 그래서 그 상차하고 이제 물건 보내기 위해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집이잖아요. 예. 포장은 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비나 뭐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포장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포장재가 들뜨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노끈으로 사방을 묶고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 고정하는 작업자들. 이제 배달 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옮길 완성품은 모두 3칸. 각기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일종의 방 모듈인데요. 조심조심 트럭 화물칸에 모듈을 얹고 이제 설치 현장으로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제품이 도착한 곳은 마치 철거 중인 것으로 보이는 건물 앞. 대체 어디에 모듈을 설치한다는 건가요? 요 트럭 위에 있는 모듈을 저 건물 안쪽으로 이제 적입을 할 겁니다. 건물 안쪽으로? 네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이제 떠가지고 들어가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듈을 넣는다는 건지 아리송한 사이 지게차로 번쩍 모듈을 들어 운반하는 작업자. 일단 설치를 위해서 포장부터 벗깁니다. 첫 번째로 설치할 모듈은
화장실 용도로 만든 방. 이제 원하는 위치에 옮겨 넣을 예정인데요. 살짝만 들어, 살짝만 들어주소. 살짝 잡아보소. 잡아요. 조금만 더요. 오케이, 끝. 건물 한쪽에 화장실 모듈이 쏙 들어갔습니다. 집을 위치를 잘 잡아야지 무슨 작업을 하든 뭐 전기 작업 이런 거는 하다가 뭐 잘못되면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아예 수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모듈은 모두 2칸. 저쪽으로 조금만 제끼. 저쪽으로. 좀 더. 스톱! 내리고 그대로 그냥 내려라 말해라. 내려라. 그대로. 천천히.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두고 원하는 방을 만들어 넣는 새로운 공법. 정밀함은 생명입니다.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데미지가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밀도가 저희가 10mm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저렴하게 단열과 내구성이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미리 빈 공간을 측정해 공장에서 방을 만들고 제 위치에 가져다 넣는 겁니다. 일단 나가시죠. 내려야 돼. 모듈을 원하는 위치에 넣고 고정시켜 마감한 후 외벽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나절 정도 하면 작업이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이 공간은 사무실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최근 기존 건물에 모듈을 만들어 넣는 형태의 건축 방식이 점차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런 건축법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 과정에 대한 공기가 엄청나게 절감이 가능합니다. 보통 한 달이 걸리는 주택이면 저희는 일주일, 열흘 사이에 다 끝낼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 작업의 시작은 정확한 치수로 바닥 모양을 잡는 것부터입니다. 2290. 그 다음에 외경 사이즈가 정확하게 떨어져야지만 세팅이 돼요. 이 기준으로 안으로는 줄어들어야 되지만 바깥쪽으로 공차가 됩니다. 펜션형 전원 주택이죠. 거기에 이제 전체 2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 전원주택 단지에 들어갈 같은 모양과 크기의 모듈 주택. 보다 가볍지만 단단한 집을 만들기 위해 여기선 모든 집을 철제로 짓습니다. 웬만한 목조 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보다는 콘크리트나 시멘트보다는 훨씬 더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도 않는 거죠. 이곳에서 사용하는 철제는 대부분 고강도 철 합금입니다. 철근 자체가 한 25개 정도 들어가요. 예. 철 한 개당 무게가 30kg 남짓이니 20번 넘게 옮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런 작업을 한꺼번에 20채 분량씩 하는 겁니다.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 바닥 기초공사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만 건물이 잘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럼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서로 흔들림이 없이 이어지도록 단단히 볼트를 조이는 작업자. 이 공사가 탄탄하게 되어야 집의 기본이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제 바닥 모양은 다 잡은 건가요? 저쪽가 투링문이고 여기가 베란다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여기가 침실이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틀을 잡는 게 이제 기초. 바닥 모양이 갖춰졌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 골조를 올릴 차례.
앞으로 할 일이 첩첩산중인데 레이저를 이용해 뭔가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수평작. 수평 작업이요? 그 바닥이, 이게 바닥 자체가 네.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네. 바닥 보세요. 저 놓고, 이거 푹 끄지고 그랬잖아요. 네. 바닥 자체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밑에 이제 나무 판자 나무 거. 완벽하게 평평하지 않은 공장 바닥에 놓고 작업을 하니 수평이 딱 맞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수평기까지 동원해 균형을 잡는 건데요. 너무 높네. 각 귀퉁이에 부목을 괴거나 빼면서 세심하게 수평을 맞추는 작업자. 이렇게 바닥 모양을 잡는 데만 사흘 이상이 걸린다는군요. 자치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자치수가. 네. 그걸 맞춰갖고, 보고 내라고. 천장판 올리면 안 맞아요. 아, 안 맞아 그래요? 그 천장판 또 맞추다 보면 이게 또 다 도화가 틀리거든요. 보는 게 무건 자체가 안 맞는 거지. 한꺼번에 20채를 작업하다 보니 같은 작업을 숨 돌릴 틈 없이 반복해야 하는 작업자들. 바닥 균형을 맞추고 단단히 조이는 것만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아, 근데 이거 기초 작업만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아, 일주일 넘게 걸리지. 이것만 해도 일주일이요? 예. 더구나 쇠를 다루는 일인 만큼 볼트 하나 조이는 것도 나무집을 만들 때보다 배 이상 힘이 든다는데요. 이거 철이라 보니까 사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어요. 집에 가면 허리하고 어깨가 뻐근합니다. 아, 이렇게 하루 종일 하시면요? 예. 하지만 집을 만드는 과정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곳 작업자들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모듈의 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밑에 우리 플로어 작업만 하면은 하루에 한 8개, 9개? 8개 정도? 예. 9개 정도. 그래도 막 생각보다 많이는 못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예. 사람이니까 이제 힘이 들고 이러니까. 그렇게 일주일가량 이어진 기초 작업. 이제 바닥이 완성되면 그 위에 벽체를 이어 붙여야 하는데요. 서둘러 벽체용 자재를 가져온 작업자. 이 자재 역시 모두 철제, 즉 스테인리스 스틸에 보강제를 더해 만든 것들입니다. 보기에는 얇아 보여도 단열 기능은 물론 화재에도 강하도록 특수 처리를 해서 만든 벽체용 패널. 방음, 또 열로 밖에 어디가고 열로 안 뺏기게 해서. 이 판넬 저 속에도 단열재가 들어있어요. 벽체에 사용되는 모든 패널은 모듈 생산 공장과 이어진 이곳 공장에서 만듭니다. 패널의 주 재료인 스테인리스 스틸부터 생산 기계에 꽂는 작업자. 이 평범한 철제의 한쪽 면에 특수 필름을 붙이는 것이 패널 생산 첫 단계입니다. 저희 기본적인 스틸 플레이트에 저희 라미네이트 필름인데요. 이게 뭐 상처를 입거나 하더라도 녹이 슬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육상 자재보다는 훨씬 더 내구성이 철판에 레미네이트 필름을 붙인 패널은 습기에 강하고 더욱 단단해져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공황 외벽이나 항만 시설 등에도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이곳 10여 명의 작업자가 하루에 생산하는 패널의 양은 한 명당 약 250개에서 300개 남짓. (1차) 완성된 패널에 레미네이트가 붙지 않은 면에는 다음 공정을 위해 꼼꼼하게 접착제를 바릅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 단열재를 붙이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서 단열재로 쓰이는 건 인공 무기 섬유인 암면, 안산암, 현무암 등의 암석과 광물을 섞어 만든 보온 단열재입니다. 이 암면을 레미네이트 코팅이 안 된 패널면에 꼼꼼하게 붙여 벽체를 만드는 겁니다. 철판하고 철판을 해갖고 여기에 이 앞면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이 판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재라든지
방음이라는 이런 데 더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안면은 1600도에서도 불이 붙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에도 강하고 주 재료가 암석이라 강도도 매우 높은데요. 패널과 패널 사이에 안면을 넣고 프레스로 누르면 단열 패널이 완성됩니다. 이 패널은 이곳에서 생산하는 주택의 바닥과 벽, 천정 등 모든 곳에 쓰이는데요. 이곳에서 연간 생산하는 모듈 주택은 1,500여 채. 때문에 이 정도 양은 하루 이틀이면 모두 사용된다는군요. 어디 가세요? 식사로. 아, 점심시간이에요, 지금? 아침부터 종종걸음을 치며 정신없이 일한 작업자들. 수도 없이 무거운 철판을 나르고 다루느라 진땀깨나 쏟았는데요. 고된 노동 후에 마주하는 밥상은 달콤한 휴식 그 자체입니다. 아, 땀 흘리고 하면 밥맛은 좋죠. 더위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일로 하려면 많이 먹어야지. 직장 생활의 오아시스,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